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우리 모의고사가 총 10회입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절해서, 좀 보니까 제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해설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대략 3회 정도씩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각 회차에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고요. 좀 까다롭게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모르는 지문들을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절대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시는데요. 제척에 관한 설명해가지고 있네. 옳지 않은 것 있는데, 자, 제척은 뭐였죠? 자,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죠. 자, 지금 현재는 이제 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7조에서 9가지가 이제 한정적 열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 뭐 조문,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자,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그러면 자,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 이거를 조사한 판사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됐다? 관여한 거 맞습니다. 전심 재판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척돼야 되겠죠. 제척에서 제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척이 되고 관여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했다. 이 말은 전심 재판에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제척 사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친족 관계가 있어도 제척 사유가 되죠. 근데 이 친족은 어떻게 된다? 법률상 친족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네요. 여기서 쭉 가보시면, 자, 이쪽에서 사실혼 배우자 있죠?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다, 친족이 아니다? 친족이 아니에요.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이제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고발인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 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 신청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심재판 관여는 그 사건이에요. 유죄, 무죄에 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전심이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안, 그렇죠? 본안 사건에 관여를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고발 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시면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거는 수임판사죠. 자, 수임판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임판사는 전심이 아니죠. 전심이 아니니까 관여한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뭔가 제척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뭐가 있어요? 바로 자, 수사기관, 이제 수사 절차를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보시면은, 자, 옳지 않은 것 있네요. 근데 물론 단순한 문제인데, 단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현행 뭡니까? 자, 검사와 사경은 뭐가 되죠? 자, 협력관계입니다. 협력관계. 근데 모든 사경이 아니에요. 모든 사경이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이쪽에서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고, 그 다음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과 증거를 수사하게 돼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자, 이런 것들을 수사하게 돼 있다. 뭐 맞는 얘기죠. 근데 자, 보다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 검찰청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 보다 지금 현행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이 두 사람들은 뭐가 된다? 여전히 검사의 지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검사 지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없죠.
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좀 눈여겨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다음 문제를 또 가보시는데 자,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있죠? 자, 다음 중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는 것 돼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적법한 현행범 체포를 보는데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면은 자, 어떤 겁니까? 갑이 열쇠로 을의 차를 긁고 있다가 을이 나타나자 이를 부인하면서 도망하려 하므로 을이 갑을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흉부찰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자, 을은 뭡니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체포를 할 때 일정한 유형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사례가 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니은번 가보시면 자, 이제 요거 유명한 사건이었죠. 해서 적법한 거 됐고 다음 니은번 보시면 갑이 경찰관의 불신 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뭐 했어요? 교부를 했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건 뭐다? 도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욕설했다는 건 인멸의 염려가 없어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현행범 체포 요건 어떻게 되죠? 명, 필, 피,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위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가보시면 갑이 술을 마신 뒤 식당 건너편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였고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갑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불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범인 범죄가 명백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전날 술을 마시 지금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명백하다 명백하지 않다? 음주운전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자, 경찰관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음주 감지기가 아니라 음주 측정기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안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자,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적법한 건 뭐예요? 자, 2번 하나 뭐다? 기억번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디귿번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보던 판례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0번 자, 뭐다? 기억번만 적법한 체포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위법이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1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중 괄호 안에 압수물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거예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걸 찾는 거네요. 자, 그래서 내용들 한번 봅시다. 14번 보시면 첫 번째 자, 사법경찰관 형사소송법 218조의 규정. 그러니까 위반했네요. 소유자, 보관자가 아닌 자네요. 아닌 자인데 영장 없이 압수했으니까 이건 적법한 의무의 주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위법.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압수를 했는데 압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압수하려면 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도 안 했고 청구하여 발부하지 않았는데 반환도 안 했대요. 그럼 당연히 위법이죠.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 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대마를 압수했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근데 자, 석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후 영장을 안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압수한 부분은 자, 위법 수입 증거입니다. 증거 능력 있다 없다?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리을번을 가보시면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집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해서 자,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 안을 수색하여 칼과 비서를 압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m 떨어진 곳, 대문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체포 현장이잖아요. 근데 과연 집이 체포 현장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판례는 집은 체포 현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체포 현장이 아니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도 증거 능력 있다 없다?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러면 자, 증거 능력 없는 거 일단 그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기까지 증거 능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미음번을 보겠습니다. 자, 미음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피고인 갑이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검찰 수사관이 이 바지선을 수색하던 도중 숨어있던 갑을 발견하고 필로폰을 둔 장소를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하였고 때마침 다른 검찰 수사관이 물건이 여기 있다, 그다음에 찾았다 라고 외치자 갑을 필로폰 밀수입 및 밀입국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필로폰을 제시하고 임의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압니다 이런 말을 했죠. 승낙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이건 적법한 임의 제출물의 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임의제출물이 압수가 되니까 증거는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8번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법경찰관의 사건 소지, 즉, 자, 먼저 이제 사경에게도 어쨌든 1차적인 종결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시는 건데요. 1번부터, 자, 뭐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러면 송치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외, 있죠? 외. 여기 저 경우 외에는 이게 뭐다?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다? 불송치. 불송치 결정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1차적인 종결권이 있다라고 하지 최종적인 종결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걸 검사가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검사는 송부한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자, 뭐다? 쭉 해서 문제가 없으면 반환하는 겁니다. 90일. 그래서 90일 동안 검사가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자, 2번에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검사 쭉 해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통지제도예요, 통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뭐다? 사경에게 1차적인 종결권이 없을 때는 통지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다? 통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 2번에서 이제 90일 동안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송치할 것을 요구한다. 보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뭘 한다? 자, 재수사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죠. 재수사 요청. 다시 수사하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번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공소제기 후에 수사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공소제기 후에 수사 이루어지죠. 그래서 의무수사 이런 걸 따지는데 첫 번째,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주소가 공소 후에 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공소제기 후 별도 신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됐고, 다음 두 번째로 가보시면 자, 공판주 및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서. 그래서 쭉 해서 위증, 피해자 신문조서인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죠. 증거로 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는 없다. 여기까지 원론적인 얘기고, 그래서 이 조서는 증거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못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 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했다면 증언 자체는 또 별 문제죠.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는 증거 동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다음 3번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이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자, 어떻게 된다? 증거 동의.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3번까지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지문이죠.
검사가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다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꼼수가 아니라, 자, 어떻게 된다?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있으면 뭐 이걸로 뭐다 증명력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명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별한 말 없어요. 그냥 불리한 증언 했는데, 이 불리한 증언, 법정 증언이잖아요. 법정 증언. 그래서 여기서 법정 증언,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결국엔 뭐다 신빙성을 따지는 거죠. 법정에서 한 건 다 신빙성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2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소장 변경 옳은 거 돼가지고 있네요. 자, 1번부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의 공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적시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했는데, 자, 허위 뭐죠? 어디 있습니까?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꿔요? 사실 적시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으로 바꾸는 것은 유리한 겁니다. 이건 유리한 거니까 공소장 변경 필요 없어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니까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자,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된다 해서, 자, 뭐다? 2심까지 공소장 변경이 되죠. 상고심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항소심에 환송을 했죠. 그럼 다시 항소심이 열리잖아요. 그럼 이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가보시면, 자,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럼 독립하여 한 걸 쓰냐? 아니죠. 즉시항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 동일성이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장 변경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동일성이 있을 때만 허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느냐?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안 끝났다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넘기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2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신문. 자, 증인신문 들어가 보면 첫 번째부터 가보시면, 자, 어떻게 됩니까? 공범인, 공동피고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적격을 따지는데 공동피고인은 어떻게 된다?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당연히 증인이 되죠. 하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증언거부권의 대상 있죠? 공소를 제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자, 오인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이것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왜? 귀찮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2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3번,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자, 원칙은 동석하게 할 수 있다죠. 의무적이죠? 피해자 나이가 이제 13살 나오고 이러면 달라지는데 원칙은 의무적이었죠. 됐고, 다음 네 번째 가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쭉 해서 진술할 수, 즉 필요성을 충족하느냐? 자, 뭐다?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죠.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9번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정법 내용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사법경찰관은 갑을 강간치상죄의 피의자로 신문한 후 피의자 신문서 A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피의자 신문서를 작성했죠. 사경. 그 다음에 또 검사도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문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죠. 현재는 뭐예요? 검사 거나 사경 거나 자, 증거 능력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뭐죠? 적 플러스 내용 인정이죠. 자, 내용 인정.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했다.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쭉 해서 자, 뭐다? 증거 능력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옳은 거 돼 가지고 있죠. 옳은 거는 뭡니까? 일단 뭐 두 가지 뭐 따져보는 건데 여기죠. 2번. 그래서 A, B 모두 갑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이 문제의 지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은 같아졌다.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필요성과 관련된 얘기죠. 이 말은 이제 필요성을 충족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정당하게 증언거부 행사해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건 필요성 충족 못하죠.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도 행사했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대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고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성이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방법 없죠? 그럼 이런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쭉 해가지고 키워드가 뭐예요? 노인성 침해죠. 기억이 안 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성을 충족한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자 뭐다? 정답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디귿 리을 미음번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증거동의 누가 하느냐? 검사와 피고인 있죠. 변호인도 하는데 판례가 인정해주죠. 근데 판례는 뭐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에 반해서 자, 뭐다? 동일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자, 그냥 동의한다. 절차적 행위죠? 그럼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된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원심 제4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럼 따질 거 없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다? 베타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심 제26회 공판조서에 법원 제1심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선고한 후 그다음에 뭐다? 수사관들에서 비공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다. 그러면 기재가 돼 있으면 한 거라 이거예요.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옳지 않은 거니까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옆에 있으니까 33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될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될 사항은 자, 일단 조문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이쪽에 보시면 범죄될 사실이죠. 그 다음에 뭐죠? 증거 이어집니다. 그 다음 뭐다? 법령의 적용입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관련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진술을 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진술? 뭐다?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진술.
그다음에 뭐다? 형의 가중간면. 형의 가중간면에 이유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명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초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유죄 판결의 이외는 자 쓰죠. 근데 세 가지는 이건 무조건 써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누락했네요? 그럼 파기 사유가 된다. 맞는 얘기죠? 됐고, 두 번째, 증거의 요지를 적시할 때 요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못 쓰고요. 그래서 자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쭉 해가지고 인정하는 알아들 정도 증거에 뭘 쓴다? 중요 부분을 표시하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 세 번째로 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 이후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치된 소극적 증거는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적극적 증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적극적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알리바이는 뭐예요? 소극적 증거죠.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다.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자 체크할까요? 여기 있죠.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예요. 근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그냥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범죄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범죄의 성립을 조각한다는 얘기는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걸 주장하는 건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을 가보시면요. 35번에 최신 판례 하나 때문에 잘 봐야 되겠죠.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옳지 않은 건데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 판례 보시면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꿔 집행유예 선고하는 거. 자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실형을 지금 집행유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물론 금고하고 징역을 따지면 단순 비교하면 징역이 세니까 문제가 되지만 이걸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금고를 징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없고 피고인만의 항소가 이유 있는 2심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심은 검사의 불보가 없는 1심 판결형보다 1심이죠. 그러니까 불이익변경금지 1심부터 갔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완송한 경우에는 파기환송의 경우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기환송이나 파기이송에도 적용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물론 틀렸죠.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봅시다.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정기형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불이익 변경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단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옛날 얘기죠. 현재는 뭐가 된다? 그게 아니라 바뀌었죠. 그래서 중간형.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의 뭐다?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미 판례가 바뀌었던 거죠.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8번 한번 가볼까요?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 자, 뭐다? OX가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기각은 직결 심판할 때 이렇게 해요. 근데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번. 자,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 뭘 하게 돼 있다? 약식명령에서 청구하면 14일 이내 약식명령 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7일 뭐 정식재판 청구 기간 상소제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가 안 되죠. 자,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즉결 심판에서는 피고인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틀렸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번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소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고요. 그다음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의 등본을 송달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피고인의 약식명령 고지를 기준으로 기산하게 되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뭐다? 기억번하고 디귿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런 취지의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39번, 40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뭐죠? 1회 문제에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 아는 거 뭐 이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는 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회에 대한 이제 2023년 경찰 공무원 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